유다현님이신가 그분이? 여자분이? 잘 몰라요. 네. 아이 또 이 여자는 관심 없어서? 나만 쓰레기야? 어쨌든 그분이 멀미를 하신 이유가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이나 3단계에서 가속 페달을 확 놔버리면은 그럴 수 있죠. 예, 이 차의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밟으면 또 강하게 그 출력이 걸리니까 이 전기차는 3000rpm에서 4륜모tor 같은 경우에 325마력이 바로 나오거든. 네. 그럼 급출발, 막 급정거 이런 형상이 요령이 없으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멀미의 원인이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운전에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멀미를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분이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걸 숙달된 운전을 하시는 그 오너분이 아니라 피승하신 분이나 그 차를 이제 빌려서 타시는 분들은 네. 가속 페달을 확 밟았다 확 놓거든요. 이러면은 급출발했다니까 급정거하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브레이크를 이렇게 자주 강하게 밟았다 놨다 가속 페달 막 옮겨가지고 하면은 멀미가 나요. 네. 멀미는 아시다시피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반고리관. 네. 그게 3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축 짐벌이에요. 그게. 그래서 새 반고리관이라고. 새 반고리관이라 그러지. 그게 이제 피칭, 롤, 요거랑 다 IMU 센서예요. 요거와 시신경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불일치가 되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분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정보와 IMU 센서의 정보 불일치로 인해서 요게 이제 멀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게 시선을 멀리 두거나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만큼 안 흔들리거든.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앞으로 뒤로 흔들리다 보면 몸에서 느끼는 센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멀미가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차를 잘 이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내가 악셀을 떼면 차가 우웅하고 숙여질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하면 몸이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그 멀미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훅 하고 숙여지면 멀미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이 운전하면 멀미 나지. 아마 그것 때문에 멀미가 나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래서 그 전기차는 멀미 나는 차, 뭐 EV6는 멀미가 났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모델 Y 원페달 드라이빙을 익숙하지 않아서 멀미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멀미가 난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요게 일반적인 지식이 되고 또 습관이 돼서 정착이 되면 멀미 나는 현상은 아마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막 출발하셨네요. 포니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찍찍이 최첨단 아니네요. 네. 난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참. 아니 이거 보여주면 안 돼.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뭔가 되게 중요한. 고속도로에서는 회생제동급을 타력 주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를 안 타봐서 궁금하네요. 아마도 속도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정확하게 100km를 주행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줄어들 때 조금이라도 회생을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오닉 5보다는 얘가 좀 더 쫀쫀해요. 그리고 아이오닉 5는 뭔가 실려가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조종하는 느낌. 그죠? 말을 조금 더 잘 듣는다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운전석을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니까 되게 포근하면서 내 혼자 동차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라이브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오늘 부산까지 김창현 고문이 혼자 운전하시나요? 아무래도 갈 때는 혼자 하시고 올 때는 또 제가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 올 때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감 어떤지 인터뷰 가시죠. 승차감 기본적으로 코나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코나 때는 전기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했던 시기에서 코나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딱딱해요. 근데 그 딱딱함에 비해서 배터리 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 했었어요. 코나에 비하면 코나 전기차가 코나 전기차에 비하면 얘가 훨씬 말랑말랑해요. 부들부들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이야기죠. 저는 딱딱한 것보다는 부들부들한 게 좋아요. 이 승차감이 괜찮아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인가요? 모든 기술은 쉬운 기술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이 플랫폼은 플렉서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얹어줘야 되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출력도 출력이지만 전비, 그 다음에 안정성, 충돌 안정성,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없죠. 기존 프레임들은 네. 조금씩 발전해 나가잖아요. 네. 그 전에 무슨 플랫폼에서 야 이번에 뭘 이제 조금씩 개선하려니까 그걸 모아서 한 방에 이렇게 바꾸자 네. 라고 하는 게 한 스텝 발전하는 거고,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계속 부가를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던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 실어야 된다는 그 조약 조건 하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각종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그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언제쯤이면 차에 적용될는지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토요타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네. 진척이 없어요, 지금. 진척이 없어가지고 토요타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토요타에서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EV 관련해서 지금 전고체에 올인을 해놨고, 전기차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 그렇죠. 보통은 하이브리드 특허를 토요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차 그까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전동화를 해서 소프트를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와, 그렇죠.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가지고 차량 전체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문제는 하이브리드는 고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는 기본 300마력대에서 아마 대주가 될 움직임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생제동을 하고 안정화를 하고 또 리플레시를 계속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노하우는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해봐야 네. 뭐 60마력, 진짜 센 거 80마력, 뭐 그 언저리 몇십 마력이거든요. 네. 근데 300마력짜리 모터를 움직이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전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전혀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시연하던데, 시연 수준이라 지금 이게 시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뭐가 문제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충전 수명이잖아요. 네. 재충전율이 배터리는 중요한데, 충방전 라이프 사이클. 그렇죠. 네, 라이프 네. 사이클이 길어야 되는데 이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음극하고 양극, 에노드 캐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 양극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제 산화물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이제 황화물을 사용을 하고, 또 전극에 뭐 리튬 메탈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하고 좀 달라요. 에노드 캐소드나 이 전해액을 일단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전해액이 불이 나서 문제지, 그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전해액이 이 플레오리나 수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온이 아무 데서나 전자를 방출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액의 역할을 고체 말하자면 메탈을 하려면은 거기에다 이제 활성물질 잘 섞어 놔야 되는데, 활성물질 잘 섞어 놔서 이게 전해액만큼 이온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게 쉽지 않죠. 네.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음극에서 전자가 결합을 할 때 네. 이온화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리 같은 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생겨요. 이거 덴드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덴드라이트가 생겨서 뾰족뾰족하게 밀어버리면 전극이 떨어져 버려. 그렇죠. 전극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온이 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재충전을 할 때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한 200회, 300회까지는 잘 되다가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덴드라이트라는 놈이 리튬 이온에서는 분리막을 파괴해서 화재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네. 이 전고체에서는 아예 그걸 떨어뜨려 갖고 충방전이 안 되고. 네. 참 골치 아픈 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압력, 프레셔를 살짝살짝 가해서 덴드라이트를 이렇게 눌러서 다시 접점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누르게 되면 나중에 전극들이 붙으면 어떡해요? 마찬가지죠. 그럼 불나거든. 그러니까. 전고체라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 가장 주요 원인인 전해액,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안 쓰는 거지. 네. 이거를 그 고체 방식으로 해서 활성물질 섞어서 그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불이 거의 나는 가장 큰 위험을 없애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선보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대중화 될 수 있는, 상용화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텐데 네. 적어도 한 2025년, 2026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상용화가 됐어. 네. 그럼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생산 시설을 통해서 그걸 끌어내려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슷하게 네. 아니면 약간 더 비싸지만 그래도 불안나고 에너지 덴시티가 좀 높으니까 이거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있을 수준까지 가려면 이것도 한 4, 5년 그렇죠. 걸리거든. 그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서 대중화가 되려면 적어도 한 2030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30년 막상 와보니까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거든. 그런데 그때 되니까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네. 밀도가 지금의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무게로 2배 에너지 덴시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전고체 배터리가 또 닥쳤던 게 못 쳐다보는. 그리고 네. 이제 더 이상 야 우리 배터리 큰 거 없어 스스로 쓸래. 네. 그래 버리면 또 그것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 블루 하이드로젠, 그린 하이드로젠. 요즘은 또 청록수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그 바이오수소. 네. 바이오수소는 아직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강해서. 네. 차세대 모터 기술 MSO. 이게 그 맥시멈 슬롯 아큐페이션. 맥시멈 아큐펜시. 예. 지금 헤어핀보다도 이게 슬롯처럼 생겨가지고 단위 면적 넓히고 그다음에 무게 감량시키고 이거 한국에서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고성능에는 아직까지는 특화돼서 사용하기는 좋은데 일반적인 대중차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이 성숙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에서도 그 맥시멈 슬롯 아큐페이션 요 기술 방식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곧 대중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스포츠카, 슈퍼카, 또 특수차 아직은 이제 이런 데서 한정적으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멀미 난다는 지적이 많은데 멀미는 운전 습관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는.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만약에 할 때 가속 페달을 내연자동차처럼 확 눌렀다가 확 떼거나 하면 안 돼요. 타력주행을 하신다고 확 떼버리면은요 전자기 유도와 로터 간의 회전수 싱크로노스가 안 돼요. 싱크로노스가 안 되는 순간 왼손 법칙이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손 법칙이 왼손 법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플래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다 배우셨잖아요. 하나는 발전, 하나는 출력이란 말이에요. 싱크로노스가 돼야지만 출력이고요. 싱크로노스가 안 맞으면 발전입니다. 발전이게 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역토크가 그래서 걸린다는 거예요. 역회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전자기 유도와 로터 속도가 안 맞아버리면은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N극과 S극으로 인한 불일치로 인해서 역토크가 생겨요.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극을 맞게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게 전류예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딱 가속 페달을 띄워서 스테이터와 로터의 회전차를 생기게 만들어버리면 뒤에서 뭔가 당기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래서 회생제동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속 페달을 얼마큼 놔야 되느냐?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좀 적게 걸리게 살짝 놨다가 살짝 눌렀다가 살짝 놨다가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그 역회전, 다시 말하면 또 역회전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 오른쪽으로 돌다 왼쪽으로 도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현상이 좀 덜하니까 속도가 덜 줄어들면 관성을 덜 저항하게 되면은 사람이 불쾌감이 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각 정보와 단태경각에 있는 세 반고리관의 센싱과 정보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와요. 그럼 멀미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재간, 다시 말하면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발재간을 잘 하게 되면 멀미를 덜하는 거고, 아이 모르겠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불막 밟으면 가는 거고 뛰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뭐 타력주행 하는 거지 하고서 난 모르겠어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옆에 탄 사람이나 뒤에 탄 사람은 막 앞으로 쏠렸다 뒤로 쏠렸다 하니까 웩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도 그거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아무리 대비를 해도 몸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그런 불쾌감 때문에 멀미가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불쾌감이나 멀미 같은 거는 이 회생제동 레벨을 한 단계씩 낮추시든가 아니면 회생제동 레벨이 가장 높은 상태라도 이 정도 회생제동이 생기는구나, 제동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몇 번 익숙해지시면 자기 몸이 스스로 대비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멀미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멀미가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고개 숙임이나 가속이나 이런 게 생겨서 생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요로 헬로님이 답변 길어질듯한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TMI.
아, 네.